네, 안녕하세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검정에 대한 일반적인 그 귀무가설에 대한 두 가지 추가적인 그 대립가설에 대한 어, 검정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검정은 모집단의 평균 뮤에 대한 가설에 대한 검정이고,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그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검정 방법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충분히 큰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를 사용을 해서 x바에 대한 분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진 경우에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모집단의 표준 편차나 분산이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표본 표준 편차 혹은 표본 분산을 우리가 대신해서 사용을 하겠습니다. 자, 다양한 대립가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귀무가설은 항상 같은 형태를 생각을 합니다. 귀무가설은 그 모집단의 평균 뮤가 얼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그 얼마인 값을 이제 뮤제로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검정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은 가설 수립을 먼저 해야 될 텐데, 가설 이제 수립을 할 때는 H1이 이제 다양한 세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 가설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이제 검정하는 절차를 생각을 할 텐데, 그때 처음 생각할 것은 검정 통계량, 즉 검정을 할 때, 즉 가설이 어떤 것이 더 그럴듯한지를 판단을 할 때 사용하는 통계량을 먼저 정하는 것인데요. 우리는 그 x바를 표준화한 g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g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은 물론 x바를 표준화한 것인데, 이때 그 주어진 값 뮤0를 빼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값이 정해진 값입니다. 그것을 루트 n분의 s로 나눈 이러한 통계량을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기강력을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죠. 기강력을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충분히 작은 확률 알파를 이제 정한 다음에 그 규모가설이 사실인 상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나오지 않을 법한 그러한 기준값을 우리가 계산을 합니다. 자, 그러한 기준값을 계산을 할 때 이제 검정 통계량의 분포를 우리가 이용하는데, 검정 통계량의 분포는 H0가 사실일 때는 경우에는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근사적으로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해서 구체적으로 기강력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대립가설에 따라서 그 계산하는 이제 기강력의 형태라던가 그런 것이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대립가설의 세 가지 형태를 생각을 하고, 각각의 이제 그 경우에 대해서 주어진 유의 수준 알파에 대한 기강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앞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 검정 통계량 G에 대해서 우리가 H0를 기각을 하고 H1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영역이 기각력입니다. 검정 통계량 G가 어떻게 되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자, 뮤가 뮤제로가 아니라 뮤제로보다 충분히 작다라고 판단을 하려면
G라고 하는 검정 통계량을 보면 X바에서 뮤제로를 뺀 값을 뭐 적당히 나눗셈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판단하고자 하는 내용이 그럴듯하다면 X바가 뮤제로보다도 훨씬 작게 나와야 됩니다. 즉 어떤 적당한 C가 있어서 굉장히 X바가 작게 나오면 뮤가 뮤제로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고 이제 판단하는 것이 좀 더 그럴듯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G는 X바가 어떤 기준값보다 작게 되는 상황은 G도 어떤 기준값보다, 물론 이제 여기 있는 C와 여기 있는 C는 다르긴 하겠지만 그냥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기강력의 형태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G가 어떤 값보다 작게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될 텐데요.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이제 정하는 계산을 해보면 알파가 G가 C보다 작을 확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좀 더 정확하게는 H0가 참인 상황에서 그런 조건 하에서 검정 통계량 G가 C보다 작게 나오게 되면 우리는 H0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왔으므로 H0를 기각을 하는 제1종 오류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한 제1종 오류가 발생할 확률을 알파가 되도록 우리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은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C를 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H0가 참인 상태에서 G라는 확률 변수는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네, 다 주었네요. 다시 쓰죠. 알파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이제 C를 생각을 하는 것이니까 알파가 이 확률이 되도록. 자, 그러면 C는 뭐가 돼야 될까요? 마이너스 G알파가 돼야 되겠죠? G가 H0가 사실일 때는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데 표준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어떤 값보다 가까운 작을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C값은 마이너스 G알파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경우에 기각력은 G가 마이너스 G알파보다 작은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생각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과정을 반복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경우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처음에 정할 것은 두 번째 이런 형태의 대립가설에 대해서 기각력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자, 표본으로부터 뮤라고 하는 것이 뮤제로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뮤제로보다는 크다라는 판단이 좀 그럴듯하기 위해서는 X바가 뮤제로보다도 훨씬 더 크게 나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뭐 뮤제로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어떤 값을 생각을 해서 그 C 값보다도 굉장히 크게 나와야지만 X바가 뮤 값과 비슷할 거기 때문에 X바가 충분히 크게 나와야지만 뮤도 충분히 크다, 즉 뮤제로보다 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각력의 형태는 X바가 어떤 값보다 크게 나와야 되므로 G를 봐도 충분히 어떤 값보다, 정해진 값보다 크게 나와야지만 기각을 하는 것이 이제 적절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각력의 형태를 생각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앞에서는 기각력의 형태가 이런 형태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형태로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C를 얼마로 정할 거냐.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알파가 이 조건에 만족을 하도록 정하는 거죠. 즉, H로가 참인 상황에서 G가 C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면 이 G제로가 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결정은 H0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것이죠. 기각력을 구한다는 얘기니까.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제1종 오류가 발생을 하는 것이고, 그럴 가능성이 유의 수준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니까, 자, 이 조건에 만족하도록 C를 정하는데, 앞에서 마찬가지로 H0가 참일 때 G의 분포는 표준정규 분포이고, 표준정규 분포에서 어떤 C보다 같거나 큰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방법은 C가 G알파가 되도록 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G알파로 바꾼 이러한 형태가 두 번째 경우에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랑 비교해 보면 부등호 방향도 지금 바뀌어 있고 여기 있는 값도 지금 바뀌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눈여겨보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자, 이 경우에는 X바가 어떻게 나오는 게 H0보다는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대립가설은 뮤가 어쨌거나 뮤제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뮤가 뮤제로보다 크거나 혹은 뮤가 뮤제로보다 작다라는 것을 이제 한꺼번에 표현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이제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x바의 값을 생각을 해보면 x바의 값이 실제 모집단의 평균과 비슷하게 나올 텐데 뮤가 뮤제로하고는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뮤제로라는 값하고는 뮤가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뮤제로로부터 어떤 범위를 벗어난 곳에서 x바가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즉, x바가 어떤 C1, C2라고 한다면 x바가 뮤제로보다 작은 어떤 C1에 대해서 충분히 작게 나오거나 혹은 뮤제로보다 큰 어떤 C2에 대해서 C2보다도 크게 나오거나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해야지만 H0가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H1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G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는 어쨌거나 G도 어떤 값보다 작게 나오는 거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경우는 G가 어떤 적당한 값보다 크게 나오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할 때 H1이 그럴듯하다고 판단을 하려면 G 입장에서는 기각력의 형태가 어떤 C1보다 같거나 작게 나오거나 혹은 충분히 큰 값보다 크게 나오는 이런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되겠죠. 물론 이제 C1은 충분히 작은 값, C2는 충분히 큰 값을 우리가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G라고 하는 이제 검정 통계량을 생각을 해보면 H0가 사실일 때는 표준정규분포를 따를 테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자, 0을 기준으로 해서 대칭적으로 나타날 텐데 충분히 작은 C1을 선택을 하고 충분히 큰 C2를 선택을 하는데
자, 물론 이 두 개의 값을 전혀 관련이 없이 정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은 이제 결국 G 입장에서는 그 G의 평균이 0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니까 C1과 C2를 대칭적으로 잡는 것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C2를 그냥 C라고 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값은 마이너스 C로 이제 잡는 것이죠. 즉, 어떤 같은 C에 대해서 이쪽에 오게 되면은 우리가 H로를 기각을 하는 형태로 우리가 기각력을 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따라서 G의 절대값이 어떤 양수 C보다 같거나 크게 나오면 우리가 기각을 이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때 C를 어떻게 그럼 선택을 하느냐? 물론 여기서 C는 양수가 될 텐데요. 이 양수 C는 마찬가지로 유의 수준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 것이죠. 즉, 알파 이퀄 H0가 3일 때 검정 통계량이 절대값이 C보다 같거나 크게 나올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는데요. 지금 이 그림을 다시 이용해 보면, 자, C의 절대값 C보다 같거나 크게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빗금친 부분에 해당하는 상황인데, 그 확률이 알파가 되도록 C를 정하고 싶은 거죠. 자, 지금 빗금친 부분은 이제 C하고 마이너스 C로 대칭적으로 잡았기 때문에 빗금친 부분의 넓이, 확률도 대칭적인데, 동일한데, 합쳐서 확률이 알파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2분의 알파, 여기가 2분의 알파가 되도록 우리가 정해야 되겠습니다. C를. 즉, C는 뭐가 되도록 잡아야 되냐면, 자, C보다 같거나 큰 확률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G의 2분의 알파가 되도록 잡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이 경우에 기각력은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작은 범위가 기각력이 되겠습니다. 유의 수준이 알파인 기각력. 이것도 정리를 좀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경우를 우리가 대립가설의 이제 형태가 뮤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작은 쪽 아니면 큰 쪽이라는 형태이고, 세 번째 경우는 뮤제로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혹은 작다 양쪽 방향이 다 있기 때문에 1번, 2번은 한쪽만 있다라는 의미에서 단측 검정이라고 부르고, 3번의 경우에는 양측 검정이라고 또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방법을 실제로 이제 적용을 한 간단한 예제를 하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집단의 분산이나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으면 S 대신에 알려진 값을 사용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다이어트 방법을 이용하면 5주 동안 10kg 넘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누군가 해서 그것을 이제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그 56명을 이제 56명을 이제 추출을 해서 5주 동안에 이제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한 사람들 대상으로 해서 체중 감소량을 이제 조사를 한 것이죠. 자, 이때 조사해 봤더니 56명의 체중 감소량의 평균값이 10.5kg이었고, 표준 편차가 물론 표본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4.5였을 때 유의 수준 5%로 이 주장이 옳은지를 한번 검증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검증을 하는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내가 확인하고자 하는 대립 가설과 그리고
그거에 반대되는 가설, 규모 가설을 수립을 하는 것인데요. 지금 이 궁금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5주 동안 했을 때 체중이 얼마나 감소하느냐에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뮤를 이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5주 동안 했을 때 사람들마다 체중이 감소하는 양들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의 모집단의 평균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즉, 체중, 지금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한 경우죠. 감소량의 모평균입니다. 여기서 이제 모집단은 이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해서 5주 동안에 이제 적용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모든 가능한 체중 감소량들을 다 모아둔 것이 모집단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여기서 택한 56명도 포함이 될 거고, 그리고 과거에 뭐 다이어트 방법을 이제 이용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포함이 될 것이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다이어트 방법을 사용할, 즉 모든 가능한 이론적인 그런 모든 가능한 것들을 다 모아둔 것이 이제 모집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 모집단을 여기서는 이제 가능한 모든 경우를 다 모아둔 것이기 때문에 뮤를 우리가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표본을 통해서 어떤 것이 그럴듯한지를 이제 판단을 하고자 하는 것인데, 여기서의 주장은 뭐냐면 10kg 넘게 줄일 수 있다. 즉 체중 감소량이 10kg보다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은 체중 감소량의 전체 평균이 10보다 크다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즉 H1을 이제 무효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러한 가설이 규모 가설인데,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뮤 이퀄 뮤 제로 형태로만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가설을 이제 수립하고 이제 이것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검정 통계량 그리고 기각력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자, 검정 통계량은 이제 당연히 G를 쓰겠죠. G는 X바 마이너스 뮤제로인데, 여기서 뮤제로가 얼마냐면 10입니다. 자, 그리고 S 루트 N인데 N은 여기서 56이죠. 자, 이것이 이제 검정 통계량이 되겠고요. 이 경우에 검정 통계량이죠. 자, 기각력은 지금 H1 대립가설의 형태가 뮤제로보다 크다는 형태의 대립가설이기 때문에 기각력은 검정 통계량 G가 얼마보다 크다라는 형태가 되는데, 유의 수준을 5%로 하는 경우라면 이쪽이 G 알파니까 G의 0.05가 되겠습니다. G 0.05가 대략 한 1.645 정도가 나오죠. 기각력은 G가 1.645보다 큰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가설을 수립하고 검정 통계량이 무엇인지 정하고 기각력이 어떻게 되는지 유의수준에 맞춰서 정한 다음에 실제로 이제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즉,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문자지만 이 값은 이제 소문자라는 것을 조금 잘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여기에 제로도 같이 써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G0라고 표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 값은 표본 평균이 10.5가 나왔고요. 표본 표준 편차가 4.5가 나왔죠. 이 값을 이제 계산기 혹은 R을 써서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값을 계산을 하고 이 값과
1.645를 비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네모에 해당하는 값이 G0가 1.645보다 크게 나왔다면 H0를 기각을 하고 H1이 그럴듯하다. 즉, 여기서의 주장이 그럴듯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G0가 1.645보다 작은 값이 나오게 되면 H1이 그럴듯하다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좀 마저 해보면 자, 검정통의 관측값이 0.83이 된 것 같고요. 0에 따라서 H0를 기각을 할 수 있는 기각력이 포함되는 값이 아닌 그런 값이 나왔습니다. 1.645보다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따라서 H0를 기각을 못합니다. 기각을 못한다라는 얘기는 지금 주어진 그 표본을 통해서는 여기서 확인하고자 하는 가설인 U가 10보다 크다는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좀 부족하다. 충분한 근거가 없다. H1이 사실이라는 근거가 불충분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검정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를 마무리했는데요. 앞에서의 검정 방법은 유의 수준이 이제 주어진 상태에서 유의 수준에 맞춰서 기각력이 결정되고 그런 기각력을 보고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인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유의 수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판단을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그럴 때 사용되는 개념이 P값입니다. P값, 다른 말로 뭐 P-value, 유의 확률이라고 부르는데 P값이 이제 처음 도입된 이제 그 동기는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이제 검정을 해봤더니 기각하는 결정을 이제 했을 때 그러한 기각하는 결정이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결정인가. 같은 기각이지만 기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기각보다 다른 기각이 좀 더 신뢰성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신뢰도의 정도를 좀 비교하고자 하는 개념이 필요해서 도입을 했습니다. 즉, 규모 가설을 기각한다는 그 결과에 대해서 그 결과를 어느 정도로 신뢰할 수 있는지, 신뢰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측정을 하기 위한 용도인데요. 예를 들어서 검정 통계량이 TS라고 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이때 기각력이 유의 수준 5%에서는 마이너스 1.645보다 작은 범위가 기각력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어떤 그 특정한 그 구체적인 표본으로부터 TS의 관측값을 계산해 보니까 마이너스 1.95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유의 수준 5%에서는 첫 번째 경우에 기각을 하는 그런 결정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상황에서 동일한 검정 통계량 TS와 동일한 유의 수준 5%에서의 기각력을 갖는 그런 경우에 우리가 표본을 조사해 보니까 이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TS의 관측값이 표본으로부터 계산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마이너스 2.2가 나왔다고 하죠. 자, 이러한 경우에도 유의 수준 5%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경우에도 규모 가설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겠습니다. 즉, 상황이 조금 다르거나 표본이 조금 다르더라도 검정 통계량과 이제 기각력이 동일한 상태에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다르게 나오지만 동일하게 첫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할 수가 있을 텐데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이 다르게 나왔으면 기각을 하는 결정을 동일하게 내렸다고 하더라도 그 규모 가설을 기각을 하는 결정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쪽이 좀 더
신뢰할 만한 것인지 하는 것을 좀 구분을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물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TS가 마이너스 1.645보다 작기만 하면 기각을 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1.95가 나왔고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2.2로 마이너스 1.95보다 더 작은 값이 나왔으니까 그냥 단순한 느낌으로 그냥만 생각해 본다면 마이너스 2.22가 더 작게 나왔으니까 이게 혹시 더 기각의 그 결정을 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를 좀 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를 한다면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유의 수준이 5%일 때는 이제 둘 다 기각을 했지만 유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제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인데요.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면 제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의 수준, 제 1종 오류가 일어날 확률은 5%가 아니라 더 작게, 예를 들어서 2.5%로 줄여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유의 수준을 2.5%로 바꾸게 된다면 조금 전에서의 기각력이 마이너스 1.645였던 것이 마이너스 1.96으로 바뀐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라면 앞에서 얘기한 그 두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잠깐만요. 마이너스 1.95가 나온 경우라면 기각을 못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96보다 큰 값이 나왔으므로. 하지만 마이너스 2.22가 나온 경우에는 여전히 유의 수준이 2.5%인 경우에도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마이너스 2.2로 검정통계의 관측값이 나온 경우에는 유의 수준 5%로 생각할 때는 두 개가 구분이 안 되지만 유의 수준 2.5%로 하면은 두 개가 구분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유의 수준을 바꿔가면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상황을 우리가 조금 더 구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더 작은 유의 수준에 대해서 여전히 기각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앞에 첫 번째 경우보다는 좀 더 5%일 때 생각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2.2가 나온 것이 좀 더 신뢰할 만하다. 왜냐하면 1.56가 제 1.56가 일어날 확률을 더 작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토대로 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유의 수준 2.5%에서 여전히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유의 수준을 조금 더 줄이면 어느 정도까지 줄이면 그 TS 값이 마이너스 2.2가 나왔을 때 기각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2%로 줄이면 어떨까? 1%로 줄이면 어떨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같은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에 대해서 그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을 기준으로 해서 유의 수준을 얼마까지 줄였을 때까지 기각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한 다음에 그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확신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어떤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으로부터 H0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유의 수준을 얼마까지나 작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 값을 우리가 P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더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주어진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으로부터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유의 수준들 중에서 가장 작게 하는 값, 가장 작은 값, 최소의 유의 수준을 P값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위의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경우는 P값이 어떻게 될까요? 자, 5%에서는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2.5%에서는 기각을 못하니까 첫 번째 관측값 마이너스 1.95에 대해서 P값을 계산을 해보면 5%보다는 작지만 2.5%보다는 크겠습니다. 그래서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2.5%와 5%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경우는 2.5%에 대해서도 지금 기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유의 수준은 2.5%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P값이 2.5%보다는 작은 어떤 값이 되겠습니다. 즉, 첫 번째 경우보다 두 번째 경우가 P값이 더 작게 나올 거고 그만큼 기각하는 결정을 내릴 때 더 확신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그 P값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 생각했던 그 첫 번째 형태의 대립가설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 경우에 검정통계량의 관측값을 스몰 g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검정통계량의 관측치가 이제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P값을 계산하는 거니까 검정통계량의 관측치 주어져 있는 것을 G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는 이제 알파를 미리 정한 다음에 검정통계 관측치를 계산을 해서 이제 비교를 하는 과정인데 지금은 알파가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검정통계량의 관측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G로부터 P값을 계산을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알파가 이제 유의 수준이라고 한다면 이때 기각력은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은 범위에 속하면 기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를 바꿔가면서 생각할 때 이 관측치로부터 기각을 하게 하는 최소의 알파를 찾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주어진 알파에 대해서는 이런 범위에 있어야 기각을 할 텐데 검정통계량 관측값이 스몰 g가 나왔는데 따라서 기각을 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을 해보면 H0를 기각하기 위한 알파에 대한 조건을 찾고 싶다 하는 것이죠. 기각하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스몰 g가 기각력에 해당하는 값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G 알파보다 작은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그림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 자, G는 이미 고정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G 알파보다 G가 작으려면 이렇게 지금 나타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것보다 같거나 작은 확률이 알파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는 알파의 범위는 G하고 마이너스 G 알파가 이런 관계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알파를 어디까지 작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요. 자, 이때 이쪽 확률과 알파를 비교해 보면, 즉 P가 정규분포를 따르는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여기 있는 스몰 g를 여기 갖고 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동그라미 친 부분의 확률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스몰 g고요. 이거는 일반적인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나타낸 겁니다. 확률을 지금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확률을.
자, 이 확률하고 알파를 비교해보면 기각을 이제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즉, 여기 있는 확률은 스몰 g 관측값이 주어진 상태에서는 딱 고정된 값입니다. 자, 그런데 H로를 기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하는 유의 수준을 알파를 왼쪽에 있는 값보다는 같거나 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규모가설을 기각하게 하는 최소의 알파는 뭐가 된다?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바로 이 경우에 p-value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좀 지우고 정리를 해보면, 자, 그래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이제 스몰 g라고 할 때, 스몰 g가,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가 스몰 g보다 작거나 작을 확률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p-value, p-값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p-값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은 이제 첫 번째 경우만 생각했는데, 대립가설을 이제 조금 다른 형태를 생각을 해보면, 이 경우에는 p-값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도 비슷한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여기다가 쓰죠.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하려고 하는 이 경우는 검정 통계량 관측값을 스몰 g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쓰도록 하고요. 기각력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기각력은 g가 이 경우에는 g 알파보다 이제 커야지만 기각을 하는 것이고, 따라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로부터 기각을 하기 위한 알파에 대한 조건은 스몰 g가 g 알파보다 커야 됩니다. 자, 이러한 조건은 알파 입장에 생각을 해보면, 그림을 그리면 좀 더 파악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자, G알파가 여기 있고, G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데, G알파보다 큰 쪽에 표준정규분포 입장에서 뒤꿈치 부분의 확률이 알파인데요. 자, 그러면 이 확률, 이쪽이죠? 이 확률과 비교해 보면은 알파가 어떻게 된다는 것과 동치냐면 알파가 표준정규분포에서 스몰 g보다 같거나 클 확률보다는 알파가 커야지만 이러한 관계에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각을 하기 위한 알파 중에서 가장 작은 알파는 바로 이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p 값은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양측 검정도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양측 검정에서 기각력을 생각해보면 g의 절대값이 g의 2분의 알파보다 같거나 큰 것이었으니까 이 경우에 이제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스몰 g라고 한다면 기각을 하기 위한 풀의 충분 조건은 이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것을 알파 입장에서 같은 의미를 갖는 조건으로 좀 나타내 보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도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의 2분의 알파보다는 g에 대해서 절대값을 택한 값이 오른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 확률하고 지금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럼 둘 다 빗금치기가 조금, 네,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방금 빗금친 게 2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알파가 뭐보다는 커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를 넘기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기각을 하기 위한 최소의 알파는 바로 오른쪽 값이 되는 것인데, 이 확률은 표준 연기분포에서 양수인 g의 절대값보다 큰 확률의 2배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보면, 대칭을 해서 절대값의 마이너스 g보다 작은 부분과 큰 부분에 속하는 경우의 확률이니까 g의 절대값이 스몰 g의 절대값보다 큰 경우라고 써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P값은 대문자 g를 관측값 스몰 g 절대값보다 크게 되는 범위, 그래서 양쪽이 다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해 보면 이렇게 주어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P값을 이용해서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 한번, P값은 물론 이제 기각하는 결정을 했을 때 그 결정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측정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P값의 의미로부터 P값만을 가지고 P값을 이제 실제 유의 수준하고 비교를 해서 결정을, 이제 기각을 할지 아니면 기각을 하지 않을지 결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P값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주어진 관측값에 대해서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최소의 유의 수준이므로, 유의 수준이 P값보다 큰 경우에는, 자, P값을 기각할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경우로 P값하고 실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알파 유의 수준을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금 현재 설정한 알파가 P값보다 크면 기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P값까지 알파를 줄이더라도 내가 기각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고 내가 지금 생각한 알파가 P값보다 더 작은 값이라면 P값일 때까지 줄이면은 기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줄이면은 못한다는 거니까 이때는 기각을 못하는 결정을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P값이 원하는 유의 수준보다 작으면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기각을 못하는데, P값이 0.024인 경우에 내가 지금 생각하는 유의 수준이 5%면 5% 유의 수준에서는 규모가설을 P값이 0.024니까 기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유의 수준이 0.01인 경우에는 P값이 0.024인 상태에서는 0.024까지는 내가 기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유의 수준이 그렇게 정하면, 근데 그거보다 더 작게 정하면 규모가설 기각을 못한다라는 의미니까 유의 수준이 0.01일 때는 규모가설을 기각을 못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P값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결국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을 때 얼마나 그 결정을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인데요. P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좀 더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규모가설을 더 확실하게 기각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P값이 크게 나오면 그만큼 규모가설을 기각하는 것이 별로 신뢰 못한다. 즉 규모가설을 기각을 할 근거가 적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간단한 상황을 하나 생각을 해보죠. 어떤 도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들의 평균 키 U가 다른 도시 중학교 1학년 남학생의 평균 키가 159인데 그것과 이제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판단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유의 수준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판단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일단 규모가설과 대립가설을 정한다면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159랑 차이가 있다는 것이니까 mu equal mu가 159랑 다르다를 h1으로 정하고요. 이거에 대한 규모가설을 mu가 159다라고 이제 정하는 거죠. 자,
이때 그 검정 통계량을 정하고 그 검정 통계량으로부터 관측치를 계산한 다음에 그 P값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자료는 이제 그 표본의 크기가 30이고요. 그리고 검정 통계량의 관측치를 계산해 보면 X바랑 표준 편차, 표본의 표준 편차를 생각해 보면 검정 통계량의 관측값 스몰 g가 1.097이 나옵니다. 지금 양측 검정의 상태니까 P값은 앞에 우리가 그 확인한 과정 생각해 보면 절대값치가 스몰 g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큰 확률인데요. 자, 이것은 스몰 g가 양수가 나왔으니까 결국 이것은 2배의 1.097보다 작거나 큰 확률의 2배가 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 포함해서. 자, 그 확률을 계산해 보면 27% 정도가 나오는데요. 자, 27% 정도란 얘기는 뭐냐면 유의 수준을 한 28% 정도로 하면은 기각을 할 수 있지만 유의 수준을 25% 예를 들어서 27% 정도로 하죠. 27%로 하더라도 기각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근데 유의 수준 27%는 꽤 큰 값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유의 수준보다 굉장히 큰 값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각을 못 하기 때문에 H0를 기각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른 도시 학생들의 평균 키와 차이가 있다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모 평균에 대한 이제 추론까지 살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모 비율에 대한 추론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R을 통해서 계산하는 것은 못 해봤는데 다음 시간에 이러한 검정과 관련된 계산을 R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것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